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AMG GT 4도어의 63S 모델입니다. 이야. 와우, 와우, 와우. 우렁. 야. 이 어마어마한 차를 타게 되네요. 이게 저희 구독자분께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길들이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AMG GT 4도어의 63S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포르쉐 파나메라 GTS 터보랑 비교한 게 맞죠? 터보랑. 그리고 BMW M8 이런 차량들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차종인데 비교 차종이 많지 않다 보니까 AMG GT 4도어의 디자인, 스타일 이 부분에서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그냥 드라이브 모드에서 주행을 하는데도 얘가 지금 막 장난이 아닙니다. 거칠어 막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야, 이거는 오씨. 와, 컴포트에서 이런 식이면 속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가속을 하다가 중간에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브레이크를 많이 안 밟고 주행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 차는 밟았다 뗐다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오히려 이 차가 뭔가 배기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소음 이런 부분이 신경 안 쓰이는 것 같아요. 파나메라 터보를 탔을 때는 뭔가 주행 소음에서 노면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심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 이 차량도 노면 소음이 심하긴 한데 배기음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큽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RPM 자체가 거의 일반 컴포트 세단처럼 1000에서 2000 RPM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기어 변속이 안 돼요. 3000에서 일단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속을 했을 때 이게 3000에서 3200 정도 올라가는 RPM인데 더 올라가면 4000 RPM부터 토크가 장난이 아니에요. 4000에서 5000 RPM 갈 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때 엔진 사운드, 배기 사운드 이런 부분에 집중하느라고 노면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는 딱히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43을 탔을 때가 노면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욱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속도로를 좀 오랫동안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간에 스포츠 플러스도 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로터리에서 유턴을 할 때 보시면 몸이 진짜 이 정도 속도에서 이런 식으로 돌리는데 몸이 움직이는 게 거의 시트가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시트가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차에서 대각선으로 쏠리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게 이런 차를 시승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차를 시승을 해버리면 진짜 빠르고 재밌었던 차들이 전부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판매사에서도 이 AMG GT63이라던가 M8 이런 차량들은 상시 시승차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하게 시승차를 좀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어렵게 구해서 시승을 딱 했는데 그 느낌을 잊을 수 없더라. 이런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잠깐 맛배기로 스포츠 플러스를 한번 놔볼게요. 서스펜션은 그냥 스포츠. 와, 이게 스피커 음량이라 그러면 와. 그냥 스포츠. 와, 얘도 속도 줄이고. 이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네. 돈이 좋네. 그 소음 밸런스가 AMG GT43이랑 다르네요. AMG GT43 같은 경우에는 그 43 엔진 배기음이 솔직히 그냥 엔진만 봤을 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차에서 노면음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저음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 저음을 막 구구구구구구구 하는 소리를 만들어서 배기음의 그 중고음에 입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릴 때 컴포트를 놓게 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저음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다가 노면 소음을 조금만 잡아주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그게 막 이런 63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비슷하게 엔진 소리가 막 엄청 무겁고 막 웅 이렇게 들리는 효과를 준다 그러면 이 차량은 컴포트 모드에서 이미 43에서 맥시멈까지 끌어올리는 그 배기음을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AMG GT를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데 뭔가 63S는 가격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43을 구매해서 그냥 좀 만족을 하면서 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 63은 아예 경험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배기음을 한번 경험을 하고 차선 바꿀 때 이렇게 이거는 딱 그냥 머릿속에서 나 1차선으로 바꿔야지 생각할 때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게 비단 왼쪽으로 차선 바꿀 때만 그게 되느냐, 이게 지금 컴포트 모드잖아요. 이런 식으로 벌써 들어왔어요. 이게 물론 이제 뒤에서 봤을 때는 이 차량의 특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봤을 때는 좀 되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나쁘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 차를 타는 사람은 차선 변경을 할 때 그렇게 그냥 차가 출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 그냥 들어가는 거. 야, 그리고 이 차를 소음에 대한 피로도로 봤을 때 43이랑 또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43 같은 경우에는 이 저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스포츠 플러스를 놓고 다니면 그게 조금 덜 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스포츠 플러스를 놓게 되면 이 차의 컴포트가 AMG GT 43의 스포츠 플러스보다 배기음이 더 커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스포츠 플러스를 놔버리면은 우와, 그냥 뺨따구를 때리는 것 같은 빡빡빡 이렇게 뻥튀기가 터지네. 이 차량의 컴포트 대비 스포츠 플러스가 음량을 2배를 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서스펜션도 스포츠 플러스인데 오히려 얘가 이거는 운전을 좀 많이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셔야겠네요. 그냥 일반 컴포트 모드에서 확 들어갈 때 급가속을 하면서 그럴 때는 일반인이 그냥 운전을 좀 세게 하듯이 해도 불안함이 없는데, 스포츠 플러스 서스펜션 모드에서는 이게 운전을 좀 많이 잘하시는 분이어야 될 것 같고요. 스포츠 플러스 해놓고 서스펜션만 스포츠에 놨을 때 와, 이거 뭐 디젤 토크보다 훨씬 좋네.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이 AMG GT 63S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S63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그 엔진에다가 AMG GT만의 튜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MW M8이나 포르쉐 파나메라의 터보, 이 차량이랑 솔직히 같이 비교해버리면, 이런 표현은 웬만하면 잘 안 쓰는데 그 스포츠성과 다이내믹함만 본다 그러면 이 차가 그냥 짱입니다. 와, 우와 씨. 우와. 속도 줄이고 커브길이나 코너링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하긴 뭐 43이 그 정도니까 이 배기음이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를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파나메라 GTS가 오히려 배기음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데 GTS랑 이 차랑 비교했을 때 그 가속하는 느낌이나 나가는 거는 얘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M8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M8도 장난이 아닌데 걔는 좀 편해요, 차가. 얘도 편한데 BMW의 편안함과 AMG GT 포도의 편안함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귀를 간지럽히는 이 배기음의 어마어마한 그 부분이, 저는 이건 뭐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AMG 배기음이 진짜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배기음은 천천히 이 차답지 않게 이렇게 올릴 때 보면 S63에서 들려오는 막 듀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4000rpm이 정중앙이거든요. 근데 지금 1000에서 2000rpm 정도로 주행을 하는데 8단 기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원래 이 정도 고성능을 내는 차량이다 그러면 오 하고 배기 공명음이 좀 이렇게 귀를 압박을 해야 되는데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AMG GT 63S 기준으로 소음 밸런스를 맞췄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파나메라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럼 바로 이겁니다. 반자율주행이 AMG GT 63에는 기본인데 잘 잡는다는 거. 이 손가락으로 속도를 이렇게 막 줄이고 그럼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를 너무 많이 줄였나? 조금 다시 올려서 손을 올렸는데 천천히 올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차는 앵글 어떻게 잡을까, BMW M8이 이제 리뷰가 2차 전에 올라갔겠지만은 전면을 보면서 그 같이 주행하는 거에서는 뭔가 이렇게 다이내믹한 차량의 그 끝판 같은 걸 못 보여드려가지고 이 차는 이렇게 앵글을 잡아봤는데 아마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달리는 중간에 수동으로 스포일러를 쫙 펼쳐줍니다. 쫙 펼쳐주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갈 거니까 스포츠 플러스 수동을 놓을 이유도 없어요. 이 변속기와 세팅이 너무 똑똑해. 이 차를 세팅해 놓은 엔지니어는 뭔가를 아는 사람이네요. 이 사용자들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네 차들의 장점을 살리면서 우와. 뭐 이렇게 뻥튀기가 엄청 잘 터지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으실 게 화면은 막 떨리거든요. 차가 움직이는데 화면은 막 떨리는데 몸이 이게 고개가 막 엔진 출력 때문에 뒤로 제껴지는 거 말고는 이 스포츠 플러스에서 스포츠는 생략을 할게요. 서스펜션은 스포츠로 놓고 어떤 감성적인 부분, 벤츠를 타시는 분이 왜 AMG 사운드 이걸 항상 얘기를 하는지 그걸 느끼게 되실 건데 제가 이 차를 계속 타면서 느끼지만 수동 주행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이 워낙 잘 잡혀가지고 손으로 이제 제가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똑같이 움직일게요. 즉각 반응이죠. 그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보면 빡 하고 놉니다. 와 이게 우와, 벤츠가 이런 식으로 팍 놔버리는 경우는 이 차가 처음인 것 같아요. 엔진 브레이크를 확 당긴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AMG 263 같은 경우에는 우왕 이런 세팅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우와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진짜 웃긴 게 조수석 바닥 매트가 있는데 우왕 하면서 차가 쫙 나가잖아요. 바닥 매트가 이렇게 뒤로 말리네. 이게 출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진짜 웃긴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우와 피 쏠려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게 좀 막 자해하는 것 같은 기분이. 이거 옆에 누구 태우고 이게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갖고 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기네요. 아니 출력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막 나를 막 흔들어갖고 어지러워. 야 이거 스포츠 플러스 안 되겠네. 너무 세네. 어우 뒷골
컴포트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와, 이거 너무 대박이다. 그치, 여태까지 벤츠가 이런 세팅이었습니다. 이 차에 컴포트를 놨을 때처럼, 우와 진짜, 우와 뒷골 진짜 땡긴다. 이 차의 컴포트에서 급가속을 했을 때 이 반응처럼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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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반응이었는데 정말 사정없네요. 와, 이 차는 이 차를 타시는 분께서 아주 많은 사람을 태워서 스포츠 플러스에서 말타기를 좀 시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아까워. 이거를 혼자 경험한다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입니다. 이런 차 처음 봤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AMG GT63의 매력이 그냥 얘는 장난감이네요. 장난감. 어떤 느낌이냐면 또 시동 꺼져서 스탑앤고가. 자, 스포츠 플러스의 스포츠 서스펜션에 수동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수동 주행으로 커브길을 도는데 얘가 세팅해놓은 게 더 잘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뭐 레이서를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게 제가 뭔가 좀 이렇게 쫄아서 수동 변속을 할 때도 이 차가 얼만큼 빠른지를 아니까 막 생각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수동 말고 자동으로 스포츠 플러스에서 막 이런 식이니까 이 차량은 뭔가 그 일반적인 도로에서 막 이거를 즐기기에는 출력이 너무 셉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이게 팝콘이 워낙 잘 터지니까 이런 식으로 재미만 느끼는 정도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3S의 성능을 100%를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안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막 발매트가 이렇게 뒤집혀서 나올 정도로 출력이 세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RPM, 이 토크, 이걸 느끼기에 충분해서 100%의 성능을 다 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2억이 넘는 비용을 지출을 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 그런 모든 주행 성능 100%를 활용을 해야만 뭔가 만족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차는 그 사운드와 이 토크, 엄청난 힘이 그냥 여기서 100% 내가 지불한 돈이 아깝지가 않아, 이런 느낌을 준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파나메라 터보를 탔을 때는 옵션 설계를 조금 진짜 완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차량에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메르세데스에서 상품을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소비자는 너무 편하게 그냥 구매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포르쉐 파나메라랑 이 차랑 비교를 하시는데 디자인이나 브랜드나 그리고 차를 타봤을 때 만족하는 느낌이 이게 이제 좀 주관적인 거니까 저와는 다르게 파나메라 터보가 훨씬 낫더라 이러신 분들은 그 옵션 설계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배기음이 일단 귀를 즐겁게 하면서 유쾌하면서 뭐 성능은 다 좋습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도 성능으로 봤을 땐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배기음이 너무 좀 아쉽다, 그리고 주행할 때 몸이 좀 이 차보다 힘들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AMG GT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운전을 어마어마하게 잘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해도 편하게 적응하고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를 할 때도 이렇게 또 주차할 때 되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가벼워요. 이런 부분, 시동 또 꺼져버리고 반자율 주행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상품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차를 했을 때 진동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의자에서 느껴지는 이런 진동은 일반 출력이 낮은 300 가솔린이라던가 450 가솔린에서 느끼는 정도보다 낮으면 낮았지 더 심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출력이 높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막 오오오 하고 털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는 아주 훌륭하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를 정말 잘 만들었네요. AMG GT432 진짜 가성비가 엄청 좋은 차량이다. AMG GT4도어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더불어서 이 메르세데스가 스포츠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뭔가 컨셉이 명확하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 정말 좋아요. 나파 가죽이 정말 좋고 알칸타라 루프라이너, 나파 가죽, 도어 트림 위에도 나파 가죽, 아래쪽도 나파 가죽이 되어 있고, 다만 조수석 발매트가 이 차의 단점은 딱히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외 리뷰에서 AMG GT63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이 가격이 단점인 것 같아요. 가격이 화면으로 다 전달해드린 것 같은데요.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쉽지 않은 차량, 구하기 쉽지 않은 차량을 지원을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게 또 열심히 소중하게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시면 참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알림 신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